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남 298개 투표소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소외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단일대 공모로 정책을 변경하며 강조했던 원칙들이 최근 순천시가 납품받은 의료 관련 연구 용역 내용의 일부와 유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권 의대 공모 방침을 두고 목포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가운데 이 시간 전남 곳곳에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남에는 298개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으며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은 사전투표가 전국선거로 처음 도입된 이후 7차례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7개 시도 중 사전투표율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표가 간절한 후보자들은 거리와 시장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번 선거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정막만 흐르는 순천 나간면의 한 시골 마을. 박시연 씨는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온 여성 농업인입니다. 전남 농업인 28만 명 중 여성 농업인은 15만 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지만 정책 참여 기회는 부족합니다. 박 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22대 국회에 전달합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나 또 청년 후계 농업인들의 자리를 잡고 또 그 기농기촌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2006년 4월 4일생 한 지우군은 이번에 생애 첫 유권자가 됩니다. 만 18세를 맞는 생일이 지나면서 투표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전까지 선거일은 단순한 쉬는 날이었는데 올해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지우군의 꿈은 사라지지 않는 고향입니다. 고흥이 이제 없어질 도시 1위라고 하잖아요. 1, 2위를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고흥이 사라지지 않고 좀 더 발전해서. 전남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 불안정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향인 대구에서 취업을 위해 여수로 내려온 이채연 씨는 석유화학업계의 어두운 미래에 불안감이 큽니다. 이 씨는 지역 경제와 지역 청년의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대규모의 깔끔한 주거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것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열립니다. 전남 유권자들은 총 156만 4,293명. 투표를 통해 총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됩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모를 통해 국립의대를 어느 대학에 둘 것인지 결정하겠다며 4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순천시가 최근 납품받은 의료 관련 연구 용역 내용의 일부와 유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모가 진행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 영역 최종 보고에 순천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영역을 맡겼고 10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생명하고 직결된 필수 질환에 대해서 이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까지 해보자 이건데 그 응급 질환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내 의료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엮어가지고. 아직 용역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순천형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의 의대 관련 담화문에 실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전남지사는 4가지 원칙을 기조로 의대 선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는 원론적인 내용.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인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은 순천시 연구 영역에 포함된 용어는 물론 그 의미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국립의과대학과 부속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강소 전문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일의대 공모로 정책이 갑자기 변경됐고 담화문도 그에 따라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일치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려워 단일의대 공모로 간다고 했지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던 전남의대 유치 추진안이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의대 유치 추진단 소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이로 인해 서부권 출신이 위원장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부권 출신이 위원장인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와 지자체, 대학 간 소통 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대로 행정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남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처럼 잇따른 우연의 일치는 결국 공모 과정, 심사 등에 대한 공정성 우려를 떨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일 의대로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줄 것인지 우리 도민 모두가 공공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모 방식을 내놔야 되는데 단일의대 공모 방식 전환 전격 결정이 일방 통행식 행정이 아닌 김용록 지사의 과감함과 뚝심이라고 보는 지역민들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권 의대를 공모를 통해 대학 한 곳을 정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담화 내용에 목포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권 의대 공모 방침에 목포를 중심으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목포 청년 백인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공모 결정은 순천으로 주겠다는 뜻이라며 공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가 최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죽 써서 개준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전남 도민 추진위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의대 공모 추진은 어불성설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교육부가 주도한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영역에서 비용 편익 분석 1.70으로 나온 데다 34년에 걸친 목포대 의대 신설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포문화연대도 김영록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의 편향 때문에 공모 방식에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치적 큰 타격과 감당하기 힘든 도정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전남 도민을 우롱하고 갈라치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나 통합추진위원회와 목포포럼 등 시민단체들의 공모 철회 성명서가 잇따르는 가운데 목포시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영록 지사의 공모 발표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려는 비겁한 술수, 지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성토했습니다. 다소 맥빠졌던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이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공모 절차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일부 후보들은 공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김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칭 목포의대 유치 아이콘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공모 방침 철회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윤석열 정권에 줄선 전남도 입장에 그저 들러리나 서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록 지사의 갑작스런 전남권 의대 공모 발표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민심이 크게 요동치면서 의대 공모는 정치권의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전남도 의대 유치와 관련한 도지사의 독단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선국 의원은 도민의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가 지사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고 전라남도가 의회와 협치를 외면했다며 첫 단초부터 독단과 비밀로 잘못 채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과 이에 맞서는 후보자 사이에 세금 체납을 둘러싸고 고발에 맞고발로 맞서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과열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간 후보자 TV 토론회였습니다.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현역 의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 있냐며 부끄럽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역민을 무시했으면 현역 국회의원이 세금을 체납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는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석형 후보님이 제가 세금 체납했다고 자꾸 오늘 몇 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세금을 체납을 제가 기억하는 데는 뭐 한 게 없고요. 논쟁이 되고 있는 세금 체납의 실체는 이계호 후보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공개한 배우자의 체납액 84만 5천 원. 이석형 후보는 이를 근거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이 세금 체납 부분 이걸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에 대해 이계호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계호 후보는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는 입장.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배우자의 체납액 84만 5천 원이 확인돼 2023년 9월 이미 납부를 마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석형 후보가 배우자가 아닌 이계호 후보가 체납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요청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이석형 후보 측도 선관위와 경찰에 이계호 후보를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 등으로 막 고발한 상황.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사이에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정책 선거는 또다시 실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제 도당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책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농산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농업인 소득 기반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가 강진 지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강진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과 결혼과 거주, 정착 비용 지원 강화 등 청년을 위한 정책 공약 발표와 함께 희망 풍선 전달 퍼포먼스와 사전투표 독려 등이 진행됐습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구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는 어제 목포시의회 개혁을 위해 다음 지자체 선거에 시의원 후보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집 후보는 이미 손혜원 소나무당 비례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2026 지방선거 직전 의원직을 사퇴하고 목포시의원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나무당은 목포시의원 후보 공천권을 공개 오디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봄철에 3,300만여 명이 전남을 다녀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전남 방문객 1억 2,900만 명 가운데 3,400만 명이 가을철에 방문해 가장 많았고 봄철에는 3,300만여 명이 전남을 찾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관광 지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였으며 순천과 목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방문객의 거주지 비중은 광주광역시가 41.2%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13.1%, 서울 9.5% 순이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남도국악원은 4월을 맞아 토요일마다 국악의 향연 연속 공연을 엽니다. 4월 첫 주말인 내일은 판 그리고 굿이라는 주제로 남도 사면과 가야금 병창, 남도 민요, 무용 등이 해설과 함께 공연합니다. 또 13일은 진도 식김구 초청 공연이 있고 20일은 아동극 내가 반장이 된다면이 펼쳐지고요. 27일은 기획 공연으로 명인 초청 연주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이 제60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소프클레이 만들기 강좌와 책 읽고 선물 받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난간 잡지와 도서 무료 배포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을 4월부터 10월까지 임대가 없는 기간에 지역민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자동차 경주장 사용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으며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육 등 공익 목적 행사에 한정해서 서킷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전남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완도군이 오는 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30개 참여 정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주제는 지속 가능한 정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타이니 하우스 가든, 작은 집과 같은 정원으로 참가 자격은 정원 조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수 2AM의 멤버 정진훈 씨가 강진군이 추진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인 강진품의 2호 주민으로 입주했습니다. 정진훈 씨는 외갓집이었던 강진읍 호산마을에 대한 향수와 함께 강진 농특산물을 활용한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입주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인 강진품에는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이나 7년 동안 도시민에게 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목포시가 하당 장미의 거리 위생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저녁마다 무분별하게 쌓이는 쓰레기 더미로 인해 장미의 거리에 쥐떼가 출몰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현장 답사와 논의를 거쳐 문제가 된 쓰레기 배출지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미 정원과 화단 등에서 확인된 10여 개의 쥐구멍에 쥐약을 사용한 퇴치 작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흥군 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체성분과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검진과 한약 조격, 온열 테라피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남도 관광재단은 올해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와 무안 하늘별 바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3곳을 선정해 관광 전문가 컨설팅과 웰니스 팸투어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대구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교육청은 방문 결과 대구 지역 기관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복된 차량에 갇혀있던 일가족이 휴가 중이던 교도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서해안고속도로 중림IC 남악 방향에서 화물차와의 사고로 SUV가 전복됐는데 휴가 중이던 목포교도소 소속 노인범 교위가 전복된 SUV의 창문을 뜯고 손녀와 조부모 등 3명을 구조했습니다. 신안군은 100+4 피아노 섬 축제가 열리는 자은도 양산해변에 피아노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미세한 모래입자로 만들어진 자은도 양산해변에서는 오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피아노 축제가 열립니다. 한국의 대표 도예 작가이자 토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지산 이종능 도예가의 목포의 예은 르네상스를 빚다 전시회가 어제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막했습니다. 목포대 초청 이종능 작가 초대전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극찬한 이종능 작가의 색다른 도예 작품 100여 점이 오는 23일까지 전시됩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제22대 총선 출마 후보들은 4월 10일 총선 이후 교사의 정치기복권 보장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현행법이 교사가 SNS에 공감 표현조차 못하도록 하는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16세의 고1 학생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18세 고3은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한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으면서 민주시민 양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이중적 상황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도군과 보성군, 담양군 등이 전라남도의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에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시설과 포토존이 설치되며 담양과 보성에도 편의시설과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시책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14개 노후 관광지에 243억 원을 투입해 관광 편의시설 보수와 콘텐츠 보강, 무장애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전남권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진 곳도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토요일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목포의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목포가 10도, 영암은 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 18도, 영암 20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장흥과 강진이 8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낮에는 장흥 19도, 강진 20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5도에 머물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도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과 밤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피곤해? 피로, 풀어도 안 되면 비타민으로 빼버려. 골드의 힘으로 빼자. 피로 회복 비타민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와우, 아이오닉은 이렇게도 쓰는군요. 아이오닉처럼 해봐요.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사람들은 버거를 빠르게 조리하니까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세요? 그 안엔 정성의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소가 청정자연을 가득 품고 자라는 시간. 아무것도 넣지 않은 100% 순쇠고기로 만든 더블 빅맥, 빅맥 BLT를 만나보세요. 버거는 천천히 만들어야 합니다.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LG전자 구독. 냉장고도 원시타워도. 이런 것까지? 구독 기간도 3년에서 6년. 내 마음대로. 구독하는 내내 무상 보증까지. 때맞춰 소모품 배송도 딱. 놀라긴 일러요. 어머, 케어 전문가가 왔네요. 깨끗하게 싹. 가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LG전자 구독.